네, 반갑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수급이 배신을 좀 하네요. 수급께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이고요. 금융투자도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물량은 좀 줄었어요. 그래서 매도의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역시 매도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네, 낙폭이 크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하방 압력이 커져 있는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개별주들만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라간 것도 개별주, 내려간 것도 개별주. 뭐 개별주가 꼭 중소형주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개별적인 어떤 재료들, 그래서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 지 혼자 망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고 또 집단화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 포트를 구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오늘은 좀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개별주 쪽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런 개별주들 갑자기 튀어 올라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승 종목을 중간에 따라가는 그런 급등주 매매 패턴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면 오늘은 그래도 수익 흐름이 좀 나타나기 어렸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차트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497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뉴스 일면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코스피 2500 붕괴 뭐 이렇게 공포를 좀 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개인들의 신용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개인들의 신용자금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걱정이 생기게 되죠. 이걸 어떡하지?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자금을 더 밀어넣어야 되나? 손절을 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다가 주식을 살짝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이 기회다. 팔아먹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손절 매도를 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신용을 썼다는 것은 레버리지거든요.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단순하게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요. 이거는 빚을 낸 거잖아요. 빚을 내 가지고 레버리지를 걸게 되면 내가 가진 원금에 까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한 개 살 거 두 개 사고 세 개 샀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이 좀 많아졌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내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개밖에 못 사는 부분인데 빚을 내 가지고 세 개를 사버리게 되면 이 세 개에 해당하는 하락률이 일어났을 때 이 원금 1이라는 부분에서의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10%만 떨어지더라도 레버리지를 3배를 걸게 되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까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포지션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등을 돌리거나 좀 질려버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애매하죠. 지지선을 일단 잘 지켜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2500이라는 포인트를 마지막에 밀어서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막판에 조금 매수해준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관들의 매도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시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지선 지키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고요. 반등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의 전체적인 포인트 자체도요, 아래쪽으로 계속 열려있다,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은요, 아침부터 계속 걱정스러웠던 게 이런 거였죠. 계속해서 밀리는 거. 근데 1시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씩 거세지기 시작했고요. 2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기관들의 매도까지 합사가 됩니다. 연기금은 여기서 눈치 없게 또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 기관 총계는 무려 4천억이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도 3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매도 규모가 다시 좀 커지는 느낌이었다 보실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1800억,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119억 정도면은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보셔야 되겠죠. 즉 매수가 들어와서 뭔가 상황을 반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은 내가 왜?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월요일날 휴무를 끝내고 이제 반등을 해줄 것인지 그 여부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좋게 만들어지면 이제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지겠죠. 지난 주말까지는 좀 애매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급 영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1.7%나 하락합니다. 72,600원. 근데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네. 73,000원 아래쪽으로 매매 포인트에 나오는 것은 뭐 괜찮은 얘기니까요. 만약에 이게 71,000원까지 빠진다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포지션을 본다면은 이 정도까지 빠지면 한 2% 정도는 더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오게 되면 약간 충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79,0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신용을 썼다 그러면은 10% 가까이 하락했는데 여기서 뭐 곱하기 한 두세 배 정도 때린다 치면은 마이너스 30% 정도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다 하러 간다면 또 삼성전자에 질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시중 물량을 터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상승에 대한 희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 물량이 빠질 때 진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의 수급 변화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별로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 신용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량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되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은 뭐 조금씩 밀리긴 했는데 지지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카카오가 조금 많이 빠졌네요. 그죠? 그런 모습이 있었고 LG화학, SDI는 또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 포인트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네요. 그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썩 좋지 않다. 아침에만 하더라도 플러스가 약간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뭐 그냥 그렇죠. 네, 에코프로머티도 3%대 메리츠 금융지주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도 상승에 대한 어떤 폭이나 하락 폭이 그렇게까지 아주 크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한 뭐 1, 2%, 2, 3% 이런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1.3%대, 그래도 올라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1.2%, 1.1%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LNF가 오늘, 8%대 상승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JYP 엔터는 8%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캔들 패턴이요. 지금 확장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장형으로 가는 이런 캔들 패턴은요. 반등이 나올 때 V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약한 캔들이 나타나다가 마지막까지 확 쏟아내는 모습은요. 거래량도 증가됐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물량을 쏟아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물량이 없어요.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 시점 10만원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요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수적 반등으로 봤을 때 뭐 한 9만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차피 10만원에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아래쪽 지지라인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76,700원 정도 잡혀있긴 한데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부분들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자, 엔터주들 별로 다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모습 좀 있긴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왈가왈부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게임주 쪽에서 펄어비스 하락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거는 저점 지지가 좀 되긴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2021년도 고점 찍을 때 팔고 바로 도망을 치시면 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 고점 라인 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매도 포인트들을 꼭 명심하시고요. 저런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두말 없이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저점권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뭔가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전히 부담스럽겠죠. 네, 게임주 쪽이 좀 많이 밀린 모습이 있었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가 좀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M도 오늘 7%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엔터주가 완전히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ISC가 조금 많이 빠졌는데 아래쪽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쳐다보지 말자고 그랬죠. 단기적 상승이 많이 있는 거.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비싼 모습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느낌들은 우리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레고캠바이오는 네, 인수 이야기 나와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오리온하고요. 아, 진짜 얘네들 좀 불행한 케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M&A 저러면 그냥 막 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네요. 네. 뭐 그런 형태로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특정 종목군들의 어떤 재료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쪽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뭐 네,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등락현황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 232개 종목 상승, 651개 종목 하락입니다. 아침보다 조금 나빠진 것 같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56개 상승, 1103 종목이 오늘 하락입니다. 아침보다 나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1700개가 넘는 종목이죠. 네, 거래소 쪽에서 650개니까 1800개 가까이 오늘은 하락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상승률도 좀 더 나빠졌겠죠? 상승 종목도 보시면 상한가가 오늘 4종목 나왔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조금 아깝게 됐는데 많이 올라가 버려서 이제 상한가.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이 뭐 경영권 분쟁 이런 거 붙으니까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자이글 올라가는 모습, 인탑스, 그다음에 썬앤엘 이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없었던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튀는 거 이런 거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이글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선 그어놨지만 한 상승 이후에 내려갔다가 지지선 반등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KMW 같은 경우도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통신주들 요즘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KMW,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도 조금 올랐을 거예요. 에이스테크, 뭐 이런 종목들 반등 나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T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 움직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정도,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빅텍이 오늘 그래도 상승세 유지했다는 부분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레몬도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 요거는 뭐 신경 쓰지 않는 게 맞겠죠? 네. 아무튼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좀 반등이 있었고요. 비트코인 관련한 뭐 그런 종목군들도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상승 포인트는요, 25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5개면은 아침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종가 기준에서는 보통 마지막에 많이 올려준 종목들이 생기는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이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보면요, 1.49 아침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오리온이 17%로 가장 많이 빠졌네요. 얘는 진짜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나 정말로 걱정되네요. 네. 레고캠 바이오도 문제지만 오리온도 문제예요. 이거 오리온이 더 큰 문제겠죠? 아,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DTNCR로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소록수도 오늘 빠졌죠? 네, 소록수도 계속 빠질 거고요. 흥하해운, 해운주도 움직임들 오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도 올라간 것도 있지만 떨어진 것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10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OCI 홀딩스도 여기 포함됐네요. 네, 별로 안 좋겠죠? 네. 근데 OCI 홀딩스는 올라가는데, 네, 저기, 한미, 사이언스는 또, OCI 홀딩스 많이 내렸는데, 한미 사이언스도 올라가고, 참 이런 것들도 보면 아이러니 하겠죠. 해운주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락 포인트는 조금 더 확대돼서요, 2.8%. 그러면은, 마이너스 1.3, 1.5 정도 오늘 변동성 나올 수 있겠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좌 상황은 마이너스 1.5 정도 나오면은 적당하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으니까, 한 마이너스 2% 정도까지는 오늘 적당한 정도 수준의 하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적게 하락했다 그러면 오늘 잘하신 거고요.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겠습니다. 근데 뭐 마이너스 한 5% 막 이렇게 나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오늘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는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 보시면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네, 10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매수가 좀 있었고요.
LNF 매수가 1,000억 원 정도. 삼성전자 팔아서 LNF로 넘어간다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곧버스 매수 있고요. 레버리지 매도가 있습니다. 엔터주도 매도 있고요. 오리온 매도, 한미사이언스 매도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도 매도가 들어갔고요. 이런 쪽 뭐 물량 자체가 이제 그 전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고요. 매수 쪽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가 좀 들어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요즘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들도 오늘은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와 있네요. 자, 금융투자 쪽 보시면은 곧버스 매수,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더 낮춰야 되겠다. 지수를 더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금융투자가 진행이 되었다. 근데 얘네들은요, 이미 차익 실현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조금 들어가도 괜찮은 위치였기 때문에 어제는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았는데 너무 뻔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올 때 조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리온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둘 다 같이 팔았는데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둘이 합쳐서 1,000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반도체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지수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을 정리하는 입장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DI, OCI 홀딩스, 레고캠 바이오, LG화학, 셀트리온 제약 뭐 등등등으로 매도가 있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이 크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나타날 때 타깃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아까 보셨던 ISC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근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소부장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고 넘어가시면 네,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주력 종목군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영된 것들은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LNF가 오늘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고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셀트리온, LG에너솔루션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뭐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볼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지지선을 일단 깔아놓고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후퇴할 데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후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등이 바로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데드크로스에 대한 구간이 포지션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데드크로스 나와 있지만 이 아래쪽 지지선까지의 이격이 조금 벌어졌죠. 벌어지게 되면 뭐가 될까요? 지금 과매도 쪽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눕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과매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어쩌면 신용을 죽이기 위해서 투매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싸질 수도 있겠죠. 보통 일반적이라면 진즉에 한 2, 3일 전부터 반등 포인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신용 잔고를 죽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지 않은 그런 흔들림을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타겟팅한 것들은 그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바로 잡아가지고 주워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세게 나타나면 그 자리가 뭐 바로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요.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잘 붙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전략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반등을 좀 해줘야 되고요. 데드크로스 국면도 골든크로스로 바꿔서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내내 이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잘 유지만 하시면 네, 평균 이상의 그런 성장률을 보이게 될 거고요. 주가가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된다라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도 보유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푹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